안녕하세요. 정문일집 황철중 대표입니다. 2021년 5월 11일이고요. 오전 10시 13분 지납니다. 마이크 상태가 지금 점검을 해도 조금 칙칙거리고 뭔가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좀 점검을 다시 할 테니까 조금 이 방송 나갈 때쯤 돼서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뭔가 계속 안 좋은 것 같거든요. 이것저것 만져봐도 좀 지금 나가는 방송 괜찮은데 녹화 떠놓은 것은 계속 안 좋더라고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시간에 나스닥 선물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좀 이게 보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이게 실시간이에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고 어제 대비 또 나스닥 선물이 지금 1%좀 빠지고 있어요. 그죠? 지금 보시면 음봉 또 떨어지죠. 이렇게. 그러니까 어제 음봉 강하게 떨어지고 결국에는 이 지지하장을 단기적으로 이기지 못하고 그죠? 이렇게 이틀 동안 반등을 했었던 부분이 어제 다 빠지고 그리고 더 빠집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빠지고 있고요. 그 영향을 받아서인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시장도 같이 동반해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업종지수 한번 보게 되면 지금 빠지는 속도가 조금 뭐 주춤하긴 해도 그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할 때만 해도 한 뭐 그렇게 크게는 아니었었는데 한 1% 이상을 더 빠지면서 그죠? 계속 좀 밀리고 있는데 그 파동 지금 밀리는 부분에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2% 가까이 빠졌잖아요. 그죠? 얘가 밀리는 바람에 더 많이 빠집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삼성도 2% 빠질 때에는 좀 덜 빠지는 거죠. 오히려 보면. 삼성전자가 더 많이 빠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를 잠깐 한번 보게 되면은, 우리 지수가 지금 음봉이, 어제니까 올렸던 양봉이 오늘 다 이제 빠져나가잖아요, 지금.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지수는 상대적으로 이걸 봐야 되겠죠, 이거를. 여기까지 이 흐름을 보게 된다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중요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저점을 또 밀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지수를 보게 되면은 3126이니까 지금부터 한 40포인트 정도는 더 밀 수가 있겠죠. 그런데 너무 지금 뭐 우왕좌왕 할 건 없고요. 현재 상황에서. 자, 근데 요거를 좀 봐야 돼. 오늘 얘가 영향을 받고, 나스닥이, 이따 이제 장이 또 시작될 거 아닙니까? 밤에? 해외장이 시작되게 되면, 이 지수가 영향을 받아서, 만약에, 지금 이 흐름이 있잖아요? 이 흐름, 이렇게.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 흐름을 지지를 하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죠? 근데 이 지지하장을 이기지 못하고, 또 한번 떨어집니다. 그죠? 그럼 뭐 이제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올 거예요. 비관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해 낙관적인 이야기도 막 나올 건데, 여기 보면은 흐름이 이렇게 결정돼 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되면, 얘가 만약에 반등을 해도 여기는 저항값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당분간은 해외장이 얘가 이렇게 반등을 해도 올라온다. 이 저항 때문에 쉽게는 이 전환이 일어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에요. 당분간은. 여기. 그러면은 우리나라 시장은 어떨 거냐면 영향을 받겠죠, 당연히.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고가에 대한 도전을 하는 당으로서 지금 밀리는 면 아까 얘기했지만은 뒤 후지를 보게 되면 얼마다 한 60포인트 정도는 뒤로 밀릴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나라 상은. 그럼 얘가 만약에 60포인트 정도면은 3천의 기준으로 해서 60포인트면은 이렇게 되면 5분의 1이니까 그렇죠. 한 20%, 뭐죠? 한 20%가 되나요? 아니죠. 600이어야 되는 거지. 20%가 한 2% 정도가 되는 거죠. 그죠? 한 2% 정도. 우리 시장도 더 밀릴 수 있다는 뜻이죠. 뒤로다가. 그러면 얘가 밀리면 이렇게 밀릴 거 아니에요. 뒤로다가. 그죠? 이렇게. 그럼 기적 반등 이쯤에서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일어난다면. 여기서. 근데 이제 이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 만약 폭락이 된다면 기적 반등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완전 언더스윙이 나오면 이제 수서박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조금 긴장 상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여기서 폭락을 하게 되면 지수가 무너지면 굉장히 크게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단은 하회 이탈했다는 건 올라오면 저항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그죠? 이제는. 그렇게 되면 이제 올라와도 저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이래서 대응이 되게 예민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를. 뭘 보냐면 여기 올라오면 여기 뭐 있죠? 여기. 이 부분. 지금 이 자리도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굉장히 두툼한 저항이 되어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는 게 어떻겠나 싶어요.
비중 축소가. 예, 다 들고 있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얘네는 하회 이탈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 하회 이탈하진 않았어요. 그죠? 예, 보다시피 그죠? 왜냐면 우리는 오히려 이 하회 이탈하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그럼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뭐 쟤네 빠졌다고 해서 우리 꼭 빠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뭐 기술적 반등을 했다가 이 고가를 갔다가 빠지거나 이런 경우도 많죠. 예. 그래서 한 번에 반영되는 경우가 있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하게 된다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건데, 예,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제 해외장이 예, 여기서 이제 반등이 시작된다 그러면 이 부분 이렇게 내려갔던 흐름대로 보게 되면 기술적으로 보면 예, 이런 지점이 되거든요. 이런 지점. 예. 그럼 얘가 반등이 일어나면 우리나라 시장도 반등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게 기술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걸 바꾸려면 이제 한참 돌아가야 될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는 이제 여기 저항도 생겨버렸고, 이 축에 대한 저항도 생겨버렸고, 그죠? 흐름에 대한 저항도 생겨버렸고, 다 생겨버렸어요, 이렇게. 이 자리가 굉장히 두툼한 저항이 생겨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지와 저항했던, 이 형성됐던 이 자리마저도 다 저항이 됐으니까 지금 매중 저항이 돼버린 거죠, 이게. 그러면 이게 돌아서 나갈 거예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아니면 좀 후진을 하거나 이런 형태가 나올 건데, 해외장의 영향을 계속해서 받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현재 분위기상 보게 되면. 왜냐면 이게 어제 이어서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 어제 2.5% 빠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1% 빠졌으니까 약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 3.5% 이상이 지금 하회 이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4% 빠진 거거든요. 그럼 이게 조금 무게가 좀 실린 거죠. 이런 형태가 될까봐 이제 염려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나오면 왜냐면 이탈해 버렸잖아요. 이 흐름을 이렇게. 그러니까 당분간 이렇게 되는 거죠. 올라와도 이렇게 부딪힌 이런 형태. 올라와도 부딪혔다 이런 형태. 부딪혔다 한참 돌아서 나가는 거죠. 가더라도 이제는 여기가 올라오게 되면 이렇게 부딪혀서 돌아 나갈 거란 말이야. 나가더라도 이렇게 가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기는. 왜냐면 저항이 생겨버리면 그 저항을 헤쳐가거든요. 그죠? 네, 가더라도 지금 이 모양하고 너무나 흡사해져 버린 거죠. 이 모양하고. 지금 위치가 여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다시 돌아가거나, 아니면 여기서부터 이어가지 못하면 떨어질 수 있었던 거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거고, 하회 이탈하지 않고 이 돌아간다면 이렇게 될 것이고, 만약 기술적 반등 일어난다면 여기도 쉽게는 올라가기 어렵다는 거죠. 이렇게. 예, 원래 이제 나스닥이나 이런 데 영향을 지대하게 받으니까요. 자, 이런 점을 고려해 본다면 조금은 비중을 조금 축소해 주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자, 그러면 황 대표, 이 말 맞다나 기적 반등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우리 시장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약간 반등에서 끝나지 않을까? 그러면 예, 여기서 오히려 이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그 말도 틀린 건 아니죠, 그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은 차라리 여기를 봐야 되겠죠. 차라리 여기를 기적 반등을 보려면. 근데 지금은 아마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약간은 뭐라 그럴까 무게가 실리지 못하는 그러니까 파동만 일어나는 무게가 실려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지금 밀리는 모습이 삼성전자 한번 봐볼게요. 삼성전자를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밀리는 모습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는 이 박스를 더 많이 보잖아요. 여기를 그저 이렇게 아직은 뭐 이탈했다고 보기보다는 이 박스를 더 많이 보잖아요. 지금 이건 뭐 저만 보는 게 아니라 다 그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박스를 보고 있잖아요. 계속 이게 2월 달부터 2, 3, 4, 4, 3개월 반 정도를 지금 끌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여기를 계속 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뭐 지난번에 맨날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여기 얼마 얘기하죠? 이 부분. 이제 황 대표가 늘 얘기했던 여기 7만 원 부근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초기 때까지 그죠? 이렇게 후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밀리면은 7만 원 초기면 이렇게까지 조정이 나왔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반등을 하거나 그죠? 아니면 여기도 이기지 못하면 꺾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박스의 이탈은 7만 원까지도 조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고 이 박스의 돌파는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는 열리는 공간이 굉장히 넓죠. 그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7만원대까지 밀려준다면 삼성전자의 조정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수도 전부 다 조정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러면 8만 1,000원이잖아요. 그러면 8만원에서 둘, 셋, 넷, 8만원에서 약 만원이 빠지는 거죠. 만원. 이렇게. 그러면 지우고 8분의 1이죠. 그러면 얼마죠? 얼마야?
8분의 1 곱하기 100이면 얼마죠? 예. 이게 바로 이제 빠질 수 있는 공간이 되겠죠. 그죠? 빼버리면 얼마죠? 10% 넘는 거죠. 그죠? 8, 1은 8, 28, 26, 16, 그 다음에 40, 8, 5, 40. 1.25% 정도 되겠죠. 그죠? 이렇게. 12.5% 정도. 그죠? 그러면은, 이제 조정이 삼성전자가 이제 뭐 한 10% 이렇게 조정을 준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충격이 좀 있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 생각해 둬야 되겠죠. 예. 생각해 둬야겠죠? 미리 생각해 둬야지 뭐 나중에 지나고나 생각하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시장이 조금 빠졌다고 해서 지금 뭐 그러는 게 아니고요. 미리 생각해 두자는 거죠. 아직도 조금 여유는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마도 기술적 반등이 일어났다가도 뭐 이렇게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탈하게 돼서 저항을 부딪히게 되면 이때는 좀 빼야 돼요. 왜냐면 이건 뭐 10% 빠질 수 있는 자리인데 뭐 그걸 두면 뭐 할 거예요. 그죠? 뺄 수 있는 건 빼고. 근데 이제 개별 종목도 다르죠. 그죠? 그냥 원칙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개별 종목, 개별 종목대로. 종합지수 주수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건 미치는 대로. 그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한번 봐볼게요. 스페코를 하나 가지고 있다고 한번 우리가 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뭐 애초부터 들어갈 때 여기 9,000원대를 보고 들어갔다면 지금 이렇게 그죠? 이렇게 9,000원대가 아니죠? 얼마예요? 8,000원대를 보고 들어갔다. 이 지지하정을 보고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형태가 나 지지가 형태가 나서 나는 이 형태가 나면 여기까지 보겠다. 이렇게. 그럼 얘도 보면 이렇게 조정이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영향을 받으니까,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어떻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8,000원까지는 열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만약에 8,000원을 열고 본다고 하더라도요. 원칙상 볼게요. 얘는 엄연히 고가가 아직 낮아져요. 그죠? 엄연히. 맞죠? 예를 들면 뭐 여기를 보고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기 지지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낮보다 좋다 문다보다도 이걸 열고 봐야 된다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얘도 만약에 지금 9,100원인데 스펙코도 9,100원인데 얘도 8,000원까지 빠져버리면은 얼마죠? 많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 이상 빠지는 거니까 마찬가지죠. 얘도. 그럼 이런 점을 미리 생각을 좀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저 같으면 이런 것도 좀 비중을 좀 줄일 것 같아요. 전부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비중을 조금 줄여주는 것도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서 올라갈 때 여기서 그 업종 올라갈 때 얘기 드렸던 부분이 이거죠. 여기 3,150과 3,160이 넘어갈 때 이때 얘기 드린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비중을 좀 줄였을 때 이 가족이 있다면 지금 충격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하거나 막 이러면 안 돼요. 최초 모습대에서 이걸 잘 잡아야 되거든요. 근데 황 대표 넘어갔잖아. 그래 내가 어제 잡았어. 어제 이걸 어제 잡아서 내가 지금 좀 오늘 밀려서 좀 손해를 봐.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되냐? 자, 종합주가지수는 그렇고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보시는 거예요. 그냥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보는 거다. 근데 이걸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자기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들어가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항상 먼저 생각을 해둬야 되는 거죠. 스페코는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그죠? 예를 들면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죠. 그래서 한 템포 보고 비중을 줄일 수 있으면 좀 줄여주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나라 M&D 뭐 이런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보자고요. 이런 거. 이런 거 보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지지를 하고 있었잖아요. 여기 안 깨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서 부딪히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런 것도 감안해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황 대표, 나 지금 이거 보고 들어갔어. 그래서 여기 안 깨지면 좀 들고 있으려고 그래. 여기서 8,700원 보고. 이렇게.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넘어가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생각해주면 이렇게 됐을 때 걸려서 다시 간다면 아니야, 황 대표, 나 그냥 여기 이 저점에 잡았어. 이거 보고, 여기 보고. 그래서 나는 버텨볼래. 그럼 그 원칙대로 가면 돼요. 원칙대로 그냥. 원칙대로 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막상 당하면 원칙대로 잘 안 가고 막 고집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아직 괜찮은 거죠, 이거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대목까지 있는 거죠.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날 때 얘도 동반해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점이 11,000원대까지 원래 보고 있었는데
지금 그걸 못하고 있잖아, 황 대표. 그러니까 나는 이걸 그냥 볼래. 뭐 어차피 뭐 지수 무섭다고 해서 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이 원칙은 지켜야 되겠죠. 예. 지켜야 되겠죠, 반드시. 예. 그런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대로 가는 거야, 똑같이 모든 것은. 그 다음에 뭐, DA 테크놀로지 이런 건 봐볼게요. 이런 걸 보게 되면은 황 대표, 뭐 그동안에 황 대표 강의를 들어보니까, 여기 지지하장 형성돼 있잖아, 여기를. 이렇게 지지를 했었고, 이렇게 지지를 했었고, 넘어갔잖아. 그리고 지지를 했었고, 또 지지를 해. 그리고 수렴하는 것 같아서 나는 지금 여기를 들어갔어. 지금 이 저점에서 여기를 보고. 근데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걸려있는 위치죠, 여기가.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저점이라고 난 생각해 들어갔는데, 오늘 지수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얘가 빠진다면 어떻게, 이런 거는 좀 위험하죠. 왜 그러냐면, 역별이잖아요, 완전히. 이건. 그죠? 역별이잖아요, 개념이. 왜냐면 이렇게 빠지는 상태도 역별이잖아요. 그럼 이런 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해 가실 거예요. 얘는 역별인 상태에서 이걸 지지와 저항만 놓고 들어갔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되게 위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빠지면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면 이대로 지금 현재 보면 역별 상태에서 아직도 고가가 이렇게 낮아지고 있는 형태죠. 이런 거는. 그쵸? 아직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깨져버리면 크게 빠질 수 있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히려 빠지면 더 세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비중을 오히려 더 줄여주는 게 어떻게 더 나아요. 이런 거는. 그래서 방향에 대해서 역별 있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생뚱맞게 올라가는 수도 많아요. 근데 그걸 기대하기에는 지금 지수의 방향과 힘이 약간은 처질 수 있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이런 거는 이렇게 하세요. 만약에 내가 비중을 줄이거나 그랬을 때 여기까지 봤다. 여기까지 보고 황 대표 이거 렉자리잖아. 봤는데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요. 다시 살릴 때를 기다려야 돼요. 이런 거는. 이런 거. 왜냐하면 지금 이 축을 이기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축을 이렇게. 저걸 자세히 그리면 뭐 이런 축을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이 축을 아직 이기지 못하는 거죠. 이거를. 이렇게. 그래서 지지했던 자리가 저항이 돼서 아직 못 이기고 이렇게 늘어지는 거죠. 오히려 이런 거가 만약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때요. 이런 데 들어가 있을 때, 물려 있을 때 이런 거 판단하기 어렵죠. 그리고 이렇게 빠져버리면 손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손을 못 대요. 그죠? 하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더 손을 못 대고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첫 번째 빠지는 자리에서, 이 빠지는 자리에서 밑에서 지지한다고 들어가게 되면 저항이 생긴 상태에서는 조심해야 돼, 항상. 기술적 분석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런 거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다 뭐, 그렇고요. 예를 들면, 제가 이 종목을 자연환경에 대해서 이거를 추천을 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 이런 거. 오히려 이런 걸 한번 봐볼게요. 이런 거는 지금 장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얘는 오히려 이렇게 멈춰있죠? 빠지지 않죠, 오히려. 그냥 이런 거야말로 개별 종목이죠, 이런 거야말로. 자연환경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뭐 지수에 영향을 받거나 그러기에는 그렇죠. 그래도 코스닥의 중견기업의 소형주인데 시가총액이 895억밖에 안 됩니다. 이런 건 오히려. 근데 이런 거는 오히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버텨볼 만한 거죠. 왜 거꾸로? 역으로 말하면 이런 거는 종합지권 영향보다는 오히려 종합주가에 빠질 때 이 개별 종목 이런 게 더 잘 춤을 춰요.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의 중심은 다 아시겠지만 철강 업종으로 쏠려 있습니다. 그죠? 비철금속하고 철강 업종에 쏠려 있고요. 가장 그 놀림을 많이 본다고 하는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 드렸잖아요. 그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들 빠지게 되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 멈추게 되면은 나머지는 놀림이 들어온다면 이미 의약품 같은 경우는 놀림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버텨준다면 이런 게 나중에 반등할 때 세게 반등하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빠지기 시작하면 얘가 먼저 빠져요. 먼저 빠져요. 그죠? 뭐 깨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의약품 다시 한번 잠깐 봐볼게요. 의약품을 잠깐 보게 되면 의약품. 그러니까 주식은요, 그냥 내가 막연하게 막 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대응적인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보면, 의약품은 여기 15,000원 포인트 있죠? 여기까지 이탈하지 않으면 되죠. 그죠? 여기까지 여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이런 건 생각해줘야 되는 거죠. 이 포인트만 빠지지 않으면, 그죠? 이탈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지수가 만약에 빠져주는 가운데 속에서
얘가 여기를 건실하게만 지켜주면, 이 자리를 건실하게 지켜주면, 오히려 반등할 때는 더 많이 반등을 하죠, 오히려. 그죠? 덜 빠지고. 왜냐면 미리 벌써 얘는 조정파가, 의약품은 지금 조정파가 이미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웃긴 게요. 어떻게 맞아 떨어져도 여기서 두드려 맞냐고, 그죠? 이런 데 두드려 맞냐고. 이런 추세선이 그쵸? 신기하죠, 보면. 오히려 이렇게 밀렸다가 여기서 살려주거나, 거래가 좀 동반돼서 올려주는 형태가 나온다면 의약품 일제히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나머지를 보시면, 뭐, 요 며칠 제가 요거 얘기할 때, 음식료품이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원래 많이 올라와 있었어요. 그죠? 원래 워낙. 그죠? 이게 이상한 게 없는 거죠. 여기서 좀 빠진다든지. 이거는 뭐, 빠지는 게 아니라 조정판을 들어온 게 더 많겠죠. 이렇게 보면. 그죠? 예, 철강금속 보세요. 아직도 꿋꿋해요. 아직도. 뭐,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철강과 비철수금도 이거 두 개인데, 지금 현재 흐름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기계. 뭐 다 괜찮아요. 전기전자는 삼성전자니까 약간 얘가 처져 있는 모습이고요. 그죠? 이번 지수하고 거의 뭐 똑같이 가죠. 의료정밀, 뭐 괜찮아, 이것도 다. 운수장비 다 괜찮아요, 다. 예. 전체적으로 뭐, 꺾인 그림이 없어요. 꺾인 그림이. 이렇게. 증권, 보험, 뭐, 다 그냥 우상향으로 가는 그림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히 뭐, 돌아서 있는 그림은 별로 없는 거죠. 오늘 이제 특징적으로 보게 되면 변동성 지수가 좀 반등이 좀 강하죠, 이렇게. 예. 언젠가 말했지만 변동성 지수는 여기를 하나, 지금 이 박스를 벗어날 때, 그죠? 벗어날 때, 그리고 이 박스를 저항받고 안으로 들어왔을 때, 멈췄을 때, 지금 여기잖아요? 그럼 변동지수가 이쪽으로 커지게 되면은, 위쪽으로 커지게 되면, 그죠? 이 흐름을 만약에 이렇게 깨고 올라온,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많이 깨고 변동지수가 이렇게 솟구쳐서 1, 2 통과하게 된다면, 장은 조정포가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은 아직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뭐 쫄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쫄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약간 비중을 조금만 줄여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되겠죠, 뭐. 추가적인 매매는 좀 하지 마시고요. 추가를 하려면 여기서 하는 게 낫죠.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차라리 기쪽 반등을 노려갖고 추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차라리 여기서. 이런 데서 하는 게 낫지, 이 중간에 들어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단기적 추가를 본다 그러면 반등 지수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지수도 여기를 봐야 되겠죠. 얼마냐면 3120 정도니까 지금부터 한 6, 70포인트 빠졌을 때 이런 데들. 그럼 기회적 반등 일어났다가 빠지고 이렇게 빠지면 기회라도 없거든요. 근데 진행하는 데 들어가게 되면 항상 그래요. 샀어요. 지나가요. 이렇게 지나가.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잘 볼 필요가 있고, 차트 공부를 좀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이런 점 감안해서 장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정근일집 황철중 대표였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기능 부탁드립니다. 지금 아마 오디오 상태가 약간 녹음 상태가 안 좋을 겁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